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그 사설까지 났는데 이창수 검사장 포함해가 검사 3명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허위 사실로 탄핵을 의견했다. 이거는 이게 중대한 저는 문제라 봅니다. 이제는 이게 집단 무고죄가 있는 거예요. 집단 무고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게 그 탄핵이라는 거는 징계입니다. 맞죠? 파면시키는 거니까 징계죠. 근데 우리 무고죄를 보면요. 무고죄를 보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허위 사실로 징계권자한테 징계를 요청하거나 이게 무고입니다. 그러니까 무고라는 게 그 형사 고소만 무고가 아니고 징계 허위로 징계를 해달라 또는 이게 허위로 징계 요청한 이게 무고거든. 딱 떨어지죠.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국회가 뭐 여러 명이 의결했다는 게 무고죄는 꼭 한 명만 해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우리 10명이 모여서 무고할 수도 있고 100명이 모여서 무고할 수도 있죠. 무고를 이게 숫자 제한 없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게 그 반드시 이게 탄핵에 찬성한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 이게 190명이다. 그러면 이게 190명이 집단 무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잖아요. 허위 사실로 명백하게 고의를 하면 이거는 면책특권하고도 관계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에서 행한 직무나 표결이 아니고 이게 면책특권이니까 하고도 관계없다. 범죄니까 무고니까 면책특권하고도 이게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게 그 과연 어제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국회 측에서 이제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어떤 게 있었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탄핵 사유가요. 사유가 이제 그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왜 이걸 이게 증거 조사도 안 하고 왜 무혐의를 했냐?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김건희 여사를 장소 변경해서 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증거를 검토해가지고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그 토론해서 결론 내린 건데 그러면 이게 불만 있으면 지금 고금에 항고해놨잖아. 항고해놨잖아요. 황희석이하고 최강욱이나. 따라서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사유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제 재판에 제가 방송 미리 한 것처럼 수사 기록을 좀 달라니까 안 줬거든요.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못 준다. 이게 맞아요.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러면 당사자 신문하겠다. 와, 저는 이게 피고인 신문을 강제로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3명을 앉혀놓고 국회 측하고 질문하는 거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탄핵에서 피고인 본인 신문을 한 적은 없었어요. 유일무이하다. 그만큼 이게 아무 사유가 없으니까 그래 질문해가지고 그 사유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건 이게 저 어제 방송을 해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게 어제 재판에서 국회 측이 또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대통령도 내란죄 빼고 한덕수도 내란죄 빼는데 근데 이 검사 탄핵에서요. 탄핵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탄핵 사유 중에 이창수가 무혐의 처분 당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거 거짓말했다. 이게 탄핵 사유야. 이창수 검사장이 무혐의하는 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 거짓말을 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이창수가. 이걸 탄핵 사유야. 근데 나중에 정밀하게 확인해 봤더니 이거 뭐 확인할 거는 뭐 있어요. 이창수가 아예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누가 했냐고. 이창수 유령이 했냐고. 이창수의 아바타가 했냐고. 이창수가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 나와서 허위로 기자회견 했다. 이게 탄핵 사유란 말이야. 이게 코미디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명백한 무고잖아요. 이걸 모를 리가 있나. 이러니까 이게 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은 그냥 이랬나 싶어서 그냥 표결을 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멍청한 놈들 그냥 이랬다 하니까 몇 명이 써나니까 이창수가 진짜 했나? 확인도 안 한단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속아서 무고가 되는 거예요. 무고가. 와, 이창수가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 이게 사유예요. 그리고요. 검사들을 그때 탄핵한다고 이게 국정감사한다고 막 떠들었잖아. 청문회 한다고. 근데 거기 나간 검사 아무도 없죠. 우리 뭐 예를 들어 강백신 검사부터 뭐 김영철 검사 그때 엄희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검사들 탄핵한다고. 박상용 있잖아. 뭐 대변을 받네 어쩌니 저쩌니. 그 4명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번에 3명. 그 누가 이게 국회 나가서 정언한 검사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검사 그 나갈 리가 없지. 아무도 없잖아. 근데 탄핵사유에 이름을 안 밝혀놨네. 탄핵사유에 검사 지금 3명 하고 있잖아. 이창수. 그 다음에 조상원. 그 다음에 반부패 2부장 최재훈. 3명 하고 있잖아. 근데 그 검사 탄핵사유 봤더니 뭐라 했냐.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근데 국감에 나간 검사가 누가 있냐고. 와, 정말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감에 나간 게 검사가 누가 있냐고. 그런데 검사가 국감장에 나와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있다. 누군지 좀 밝히고 싶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왜 검사 탄핵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 검사 탄핵이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누굴 이게 허위 적은지는 조선일보 사설에 안 써놨는데, 한데 이창수는 기자회견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 허위를 했다. 그 다음에 다른 모 검사는 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실제 한 명도 없으니까. 국정감사장이 간 사람이 검사가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국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빼고 바꿔가지고 이게 심리하겠다. 24일날 심리하잖아. 24일날. 와,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국감에 오지도 않은 검사를 허위 증언했다고 탄핵 통과시키고, 기자회견장에 가지도 않은 이창수 검사장을 허위 기자회견했다고 탄핵시키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이렇게 남발 엉터리 가짜로 해도 됩니까? 지금요, 탄핵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건당요, 일부 아직 올해 돈은 나가지 않았는데 작년에만요 4억 나갔더라고. 작년에 4억 나갔다고 40% 늘어났어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작년에 뭐 별거나 있었나요? 뭐 지금 올해 다 있지. 올해는 돈이 엄청나게 나겠지. 올해는. 그러니까 17명에게 돈을 얼마 주겠느냐고. 그것도 기간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또 올려준다고. 처음에 주다가 올려준다고. 근데 작년에만 4억 나갔다고요. 작년에 몇 건 있었냐고. 몇 건 있었냐고. 그러니까 제 말은 건당 처음에는 한 2, 3천만 원 준다 했다가 자꾸 올려줘요. 그러니까 건당 평균 1억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국민 세금을 이런 헛돈 써도 됩니까? 이게 우리 완전히 민변 변호사들 완전히 밥 먹고 살게 돈벌이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민변 변호사들. 정청래가 올해는 얼마 나갈지 모르겠어요. 올해 몇십억 나갈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저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허위로 명백하게 탄핵을 통과했다. 그럼 직무는 정지됐잖아. 그 정치적 책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거는 정치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법적인 책임으로 2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으로 첫째는 탄핵했을 때 기각되면 탄핵을 소추를 주도한 정당이 그 비용을 내놔라 이거지. 다 민주당이 했으면 민주당이 내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했으면 의석수 비례해서 민주당이 80% 내고 조국당이 뭐 20% 낸다든지, 이렇게 탄핵을 발의한 정당이 기각이 되면 그 정당에서 재판 비용을 부담해라. 맞잖아요. 왜 이걸 정치 탄핵, 정치 공세인데 국민 돈을 합니까? 우리 모든 민사재판도 패소하면 이긴 사람한테 변호사비 물어주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쓸데없는 탄핵 막으려면 탄핵을 발의한 정당에서 변호사비를 부담시키게 된다. 졌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것처럼 아예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조금만 조사하면 금방 확인되잖아. 근데 이 틀렸다. 명백하게 허위로 탄핵했을 때는 무고죄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고소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왜? 이건 명백한 무고거든. 무고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도 강하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28, 29번이나 하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 세계에. 그리고 이게 지금 역대요. 노무현, 박근혜,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지금 3번이나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3번이나 탄핵이 되는 이런 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이거는 국회가 무소불위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하고 있는 거, 국민 뜻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저는 집단 무고죄와 그다음에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법에 맞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이걸 남용을 막는 앞으로 입법론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게요. 이창수 검사장이 처음 했던데 가처분을 그거는 심사 이걸 도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창수 검사장이 지금 가처분도 해놨거든요. 근데 헌재가 이제 판단을 안 해주잖아. 왜 국회가 탄핵 의결만 하면 100% 무조건 직무정지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해석이 그래 안 돼. 왜 원칙이 탄핵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건 이게 원칙론이에요. 근데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되면 직무를 할 수 있게 이거는 해석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현행법으로도. 그래서 우리 이창수 검사장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판단을 안 해주잖아. 이거는 헌재가 자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탄핵 의결도 국회 의결도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가처분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직무가 정지다 막아야지. 말도 안 되는 탄핵하면 가처분해가지고 이게 바로 직무 복귀시켜 주야 되잖아. 이것도 저는 현행법상 가능하다. 이게 옛날에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님의 해석이에요. 저도 이게 100% 동감하고 실제 이창수 검사장이 실제 가처분을 해놨어요. 헌재가 지금 판단 안 할 뿐이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결과 24일 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현행법은 가처분, 그 다음에 소송 부담, 그 다음에 집단 무고 3가지가 있네요. 현행법상 가능한 게 이걸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